안녕하세요, 저는. 운행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콜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콜이 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아직 이제 운행 빈차라고 이렇게 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내비게이션으로 콜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3년이 지났고요. 3년이요? 예, 저는 3년이 지났고 이 콜택시 운행 시작은 7년째. 7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7년째 알고. 예. 7년 되셨군요. 예. 그럼 혹시 그 전에도 운전 일을 하셨었나요? 그 전에 저는 군에서 34년간 근무했습니다. 와, 직업군인이셨어요? 예. 와. 세상에 이렇게 보면 많고 많은 직업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이 일은 좀 보람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내 어떤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퇴임하고 나머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건가 싶을 때 이 일이 좋다, 의미 있는 일이다 싶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또 자기 차를 가지고 1인 1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차가 근무 시차가 하루에 10시간인데 네.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8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9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게 1시간 차이씩 이렇게 시차가 있습니다. 쉰다는 것보다는 점심시간 60분. 점심시간이. 예.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제 10시간 중에 5시간 끝나면 그때 이제 밥을 먹게 되죠. 찾아가다 보면 한 10분, 15분 까먹거든요. 또 차를 어디 주차할 공간도 별로 없고, 시내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60분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한 40분 못 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서 일하면 딱 맞아요. 저희들이 10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별로 일정표가 나옵니다. 1월 해가지고 일자별로 해서 제 같은 경우는 6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7일 12시가 되는 거고 네. 내일은 또 11시 네. 토요일날 쉬고 이렇게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일 시간이 다르시나요? 예. 어떤 날은 7시에 출근하셨다가 예, 매일 시간이 네, 다릅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7시에 출근한다면 5시에 일어나셔야 돼. 그렇죠. 예. 갑자기 이게 5시에 일어나고. 네. 그러다가 10시간씩 하루에 보통 8시간 근무인데 10시간 정도 운전을 막 하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공익,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뭐 이렇게 공익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차 타임으로 새벽에 시내버스도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적응이 조금 힘들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워낙 하긴 또 되게 직업군인으로서 이렇게 체력을 많이 다니셨나봐요. 전 좀 저질 체력이어서 저는 조금만 이렇게 무리해도 막 맨날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좀 골골대해서 저는 와 이렇게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아파서 일을 못 해본 경우는 없습니다. 워낙 건강하셨나봐요. 저 실례지만 죄송한데 혹시 폐차되었습니다. 예. 고객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콜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럼 김포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여기다 인적사항을 적고 이 김포공항에서 하시는 분은 서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니까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아세요? 비행기 타고 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이렇게 김포공항으로 뜨는 것은.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수락이라든지 버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고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 이분이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곧 비행기가 오른쪽 도착을 방향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고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이 꺼져 있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면 끄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직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시질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걸 딱딱 다 아시네요. 예. 아, 역시, 신기하다. 띵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요. 거부로 선착실에 넣어주세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선착실에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탑승 지표를 올려달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로 그분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음 차로 연결이 되거든요. 배차되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네, 콜택시입니다. 한 5분 정도면 도착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을 이렇게 이제 뒤에 휠체어로 이렇게 모시게 될 때 저희들이 이제 고객 상태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냥 그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몸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손이라도 움직여서 앞에 이 안전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대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급브레이크는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도 손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몸만 의지하고 있는 분은 이제 앞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항상 안전거리를 일반 차보다는 많이 띄우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반 차가 많이 앞으로 끼어 들어와요. 네, 그러게요.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라 하고 가야죠. 뭐. 아무래도 일반 차 모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뭐 이 정신적으로나 필요한 건 사실이죠. 봐야 되고 또 일반 그 택시 같으면은 그냥 손님 모시고 내려드리면 그만이지만은 우리 그 고객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일반인은 이용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타시는 분이 또 타시고 또 타시고 이러다 보면 얼굴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좀 뭐 가족 같다 그럴까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말도 나누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300대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고객들 간에 어떤 그 나눔과 배려, 그러니까 내가 좀 차를 빨리 써준다. 그건 이제 우리들이 목적지 도착하면 고객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와서 차를 이용하면 빨리 내리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0분, 15분 까먹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은 10분이지만 10명이면 100분, 그러니까 1.5명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날씨가 춥다, 비가 온다 이럴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그 뭐 봄, 가을, 여름 이렇게 시원하고 선선할 때는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주시면 그건 전략된 시간만큼 다른 고객한테 돌아간다.
굳지 말라고. 육신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니까 굳지 말라고.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게요. 전방에 고속비 항공장이 있습니다. 60km 이하로 사행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서비스가 좋으시고 또 이제 환자분 더 편리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말씀. 우리 코테이가 잘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편리하고. 그냥 다니시기 해주셨어요. 도착했습니다. 미터기 승인 요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가양은 청량리로 굉장히 머네요. 굉장히 그러네. 청량리 서울성심병원이네. 그냥 이 끝나시자마자 곧바로 또 금방금방 들어오네요. 예. 정신 없으시겠다. 우리 고객들이 대부분은 다 그 방금 고객처럼 친절하고 서로 우리들하고 어떤 그 교감이 돼 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한 10여 명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이른바 뭐 블랙 고객이라 그럴까? 예. 한 10여 명 정도 범위 내에서 있는데, 그분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나는 많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를 이용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우리들한테 이제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고객 정보에 그분들이 뜨면 전부 다 싫어들 하죠. 다들 예. 공유하시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가서 해주는데, 굳이 따지면 한 10명 미만입니다. 그만하면 뭐 양호한 거죠. 뭐 나머지 분들은 다들 서로 고마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도착했습니다. 잠깐만. 아니요. 무사고 몇년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입사할 때 그렇고요. 이거 하려면 이제 그 영업용 시험을 또 봐요. 그러세요? 영업용 자가용 운전면허까지는 안 되고. 그 택시 기사님. 예, 택시 기사 자격 그 시험을 또 봐요. 그래갖고 그걸 합격하고, 저 정밀검사, 운전 정밀검사 그것도 받아서 합격하고, 그래야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은 일남 2녀고, 이제 딸 둘은 이미 출가해가지고 걔들도 엄마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애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고, 큰애 딸은 이제 둘째가 5살, 3살인가? 둘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새 애들은 뭐 초등학교 간에는 2만원, 그냥 일반 어린애들은 10,000원씩
얼굴 볼 때마다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그러고 주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조금 그 가족 같은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아까처럼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오갈 때, 그럴 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떨 땐 오늘 그럴 경우가 발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떨 땐 이제 그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업고 나와서도 이렇게 또 승차를 하고, 또는 하차 때 또 업어서 이렇게 한 3층 정도 되는 계단까지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을 앉혀서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그걸 이제 어떤 뭐 짜증이라고 하면 짜증이 되겠지만은 보람이라고 하면 또 보람이 되니까, 어쨌든 남을 좀 이롭게 해준다는 게, 도움을 준다는 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편하다 그런 건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5kg까지는 기본 1,500원. 그리고 10kg까지 1kg마다 300원씩. 10kg가 넘으면 1kg마다 35원씩. 그러니까 35kg를 가도 350원뿐 안 나오는 거지. 35kg를 가도 10kg가 넘으면 손짓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한 가족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이제 소통이 돼요. 이게 분명히 모르는 거 이제 또 반복해서 예 하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혹시 그 월급은 그러니까 현재 급여 명목상으로서는 한 170여만 원 돼요. 총액이.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거 띄고 또 그것은 이제 저희들 그 규정, 서비스 규정상 저희들 그 운전은 근무 평가 방법에서 이제 마이너스 8점, 1회 민원이 하나 발생하면은 마이너스 3점. 그래서 이제 그 쭉 1년 동안 뭐 민원이 몇 건, 사고가 몇 건, 뭐 이런 것 저런 건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 그럼 민원이 마이너스 3점이고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1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소한 뭐 위반, 예를 들어 뭐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뭐 넥타이를 풀고 그냥 이렇게 좀 보기 싫게 했다든지 어떤 사소한 위반 그런 건. 그래서 총 뭐 몇 점 이하면 몇 점 이하면 뭐 그런 것도 있나? 작년이 아니지,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까지는 그걸로 해가지고 하위 한 뭐 1, 2%? 그러니까 뭐 한 5명 정도씩 이제 그 해직을 이제 시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금년에는 해직자가 없습니다. 배차되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도봉동 북부지원까지 가네 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5분 있다 나오십시오. 시간대가 시간대가 틀리고 그러니까 만날 기회는 별로 없어요. 한 차고지 내에서도 이렇게 뭐 10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퇴근이 또 각 다르니까. 공단에서 이제 주최해가지고
봄하고 가을로 세련되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산에 이렇게 한 번씩 가고 그때 만남이 되죠. 그래서 평균 연령이 54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평균 연령이 54세. 55세 이상자를 우대한다고 뽑을 때 채용 조건에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좀 적을 것 같으니까 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60세. 60세로 딱 끝납니다. 그럼 윤 기사님도 이제 예. 예. 너무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맞습니다. 우리들 어떤 그 열정, 에너지 이런 걸로 봐서는 65세까지도 충분. 그러게요. 뭐 예. 아니요, 한 30여 명 됩니다. 그러시구나. 예. 여성 기사분도. 예? 심재식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이미지 이런 이미지 아닙니다. 뒷분이 너무 웃기세요. 동생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 몸에 안 좋았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 우리 센터 아가씨들 처우도 좀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률도 좀 높고 예, 어떤 전문적인 직업으로 이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콜센터에 그 콜을 넣는 아가씨들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머라 그러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그러면 이제 콜 프로그래머를 양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렇게 모셔드리고 내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별표처럼 여기서 한 콜 저기서 한 콜 이렇게 지그작으로 콜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낭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콜센터에 콜을 넣는 아가씨들 다는 아니지만 한 10명이 정도라도 그 프로그래머를 양성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가면서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릴레이 콜 또는 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 손님 모셔드리고 또 치료받고 나온 사람 또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출동거리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제자리 콜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전문 지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다 센터에. 아니 집에서 콩나물 꼭 먹고 나왔어. 여기가 쌍문이동 쌍문동. 네. 이용자분들께는 어떤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끼리 나눔과 배려, 서로 시간을 아껴주고 이렇게 전략해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이제 혜택이 간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필요 없는 시간을 자꾸 낭비. 어떤 분은 심지어 25분, 30분씩 대기를 시켜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차 대기 시켜놓고 있으니까 좋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그 장애인 단체라 할까 이제 이런 데에서 어떻게 운동 무슨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운전원들이야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어쨌든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직업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 상대방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야지, 일반 고객 대하듯이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용한 사람이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죠.